채무자가 다른 쪽으로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네.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라는 보전 처분을 해주시는 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유경 변호사님 모시고 떼인 돈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돈 빌릴 때야 당연히 갚을 네. 줄 알고 빌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뭐 네. 설마 떼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빌린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제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못 받은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조치해야 좋을까요? 민사법적 조치와 형사법적 조치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는 민사법적 조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리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주신 게 있다. 공증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증 공정증서 가지고 가셔서 바로 집행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따로 공증을 받으신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민사에서 이제 대여금 반환 소송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이라면 대여금을 돌려달라라고 법원에다가 소송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대여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채권액과 증거 자료만 명확하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정도로 간단한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실 때 어떤 거를 이제 법원에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면 첫 번째, 대여금 약정, 즉 돈을 빌려주기로 당사자끼리 약속한 사실이 있고, 두 번째, 실제 채권자가 돈을 지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언제 갚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가 돼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이 세 가지를 주장하시고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약정한 이자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원금이랑 별개로 이자 약정 사실과 지급 내역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주장을 하셔야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금은 원금이고 이자가 있다면 이자까지 같이 주장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금만 만약에 주장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자에 대한 부분은 법원이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차용증이 없다면 이런 카톡이나 문자 내용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상담을 오실 때도 차용증 없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보통 증거 자료로는 뭐 차용증이 없다라고 하면 계좌이체 내역을 낼 수가 있고요. 만약 이제 계좌이체 내역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으로 돈을 내주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당사자들끼리 돈을 빌려줄 때 뭐 카톡을 하셨다라든지 뭐 전화 통화를 하셨다라든지 라는 한 내역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요 변제기가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고 나서도 이제 안 갚았을 때 너 왜 나한테 돈을 안 갚냐라고 전화를 하게 되고, 채무자도 내가 빌렸지 근데 얼른 갚을게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제 그 대여 사실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자료도 없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도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소송에 가셔서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지인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배째라 이런 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어렵게 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이제 막상 채무자 재산을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채무자가 돈이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이 아예 없게 돼서 새롭게 채무자가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단계부터 그 판결 확정 전에 채무자가 다른 쪽으로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라는 보전 처분을 해주시는 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그럼 민사는 별개로 또 뭐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실무에서 사실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되게 사실은 강력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 고소를 해야 된다, 대여금으로 인해서 하면은 어떤 걸로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제목이 뭘 것 같으십니까? 사기요. 잘 아시네요. 제 경험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해도 난 진짜 줄 돈이 없다 라고 이제 버티시던 분들도 형사고소를 진행을 한다 라고 되면 어디선가 이제 돈을 이제 마련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그렇고 대여금 반환 소송도 그렇고 처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돈, 소중한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법으로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뭐가 되는지 이게 궁금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도 없었고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됐다라는 게 그 요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셨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렸을 때 뭔가 뭐 핸드폰도 본인 명의로 쓰지 않고 있었고 뭐 계좌이체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았고 막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그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형사 고소하고 뭐 민사 소송하고 되게 번거로운 것 같은데 좀 간편한 방법은 없나요?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지급 명령 제도라는 건데요. 지급 명령.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돈이 명확히 확인이 되고 그 증거 자료도 확실해요. 그리고 심지어 채무자가 어디에 사는지 뭐 주민번호는 뭔지 정확히 아실 수 있다라고 하면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당사자를 부르지도 않고 이제 진짜 증거 자료만 보고도 확실하다 이거는 라는 판단이 들면은 바로 이제 지급을 해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채무자 주소지가 불분명해가지고 신청 내용이 송달이 안 됐다라든지 뭐 송달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바로 이제 일반 소송과 같은 절차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 명령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를 할 경우에 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실지 바로 소를 제기하실지는 뭐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성향, 뭐 확보한 증거 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의 제기할 것 같다. 그런 상대방인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소송 제기한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유경 변호사님 모시고 떼인 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